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2020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이 하나둘씩 출마를 선언했거나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대략 30여 명 안팎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강자가 보이지 않고 도토리 키재기식의 모습이지만은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할 인물이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이 2020년 대선 출마 열기로 상당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예, 역시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30%대 아닙니까? 네. 낮기 때문에 도전하는 쪽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조금 열심히 잘하고 운 좀 따르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 민주당의 뭐라 그럴까 대주주라고 할 수 있었던 마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이런 인물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은 이제 좋은 기회를 맞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이미 한 인물들을 보면 7명이죠. 오피셜리 8명이었다가 7명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 매사추세츠주를 대표로 하는 연방상원의원이고 하와이주의 털시 게버드 연방하원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카멜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 어제 출마했죠. 출정식까지 가졌죠. 네. 그 뉴욕의 커스텐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전직 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냈던 줄리안 카스트로 전 샌안토니오 시장, 그리고 메릴랜드주의 그 존 딜레이니 전 연방하원의원, 그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의 시장을 맡고 있는 그 피트 버터저지, 그리고 퇴역 군인이자 전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었던 리차드 오이다가 이 출마 선언했는데 이 사람은 출마 선언을 했다가 며칠 만에 그냥 또 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8명이었다가 지금 7명이 됐는데 리차드 오이다 같은 경우는 2016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7명입니다. 7명인데 재미난 게 4명이 여성들이에요. 엘리자베스 워런, 털시 게버드, 카말라 해리스, 커스텐 질리브랜드까지. 그래서 역시 아직은 그 대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성들의 어떤 그 위상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 열기가 대단히 뜨겁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여성 후보, 뭐 저번에도 여성 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후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켜 보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만 해도 역대 최다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만 해도 최다고 또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는데 이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흑인이죠. 그리고 텍사스주의 비토 오르크 전 연방하원의원 잘생긴 백인 후보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셔러드 브라운 연방상원의원 베테랑이죠. 그리고 미네소타주의 에이미 클로부셔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인데 이 사람은 원래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최근에는 민주당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갈세티 LA 시장은 그게요. 저도 찾았는데 없네요. 네. 아니 뭐 아직은 근데 이게 갈세티 시장이 지금 큰 그 하는 갑자기 난관을 맞았잖아요. FBI 수사를 물론 본인이 아니라 그 다른 시의원이긴 하지만 LA 시의회 전체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FBI 수사를 일단 이겨놔야 하나의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이제 에릭 가세티 시장을 출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빼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후보들 14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미 이제 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은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인데 여태까지 나온 이 중에 한 명이 누군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두각을 나타낼 인물이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 2020 대선을 마라톤 레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2020년 11월에 본선이 열리니까 피니시 라인은 2020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았고 그러나
시작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출발선상에서 하나둘씩 이제 스타트에 들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스타트에서 한두 발짝 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몸을 풀면서 스타트를 네. 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초반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반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뜻밖의 부상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라톤 레이스라는 게 워낙 긴 레이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부각될지 어려운데 이 앞서 7명의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강력한 후보로는 엘리자베스 워런, 카멜라 해리스 두 사람이 꼽힙니다. 네. 엘리자베스 워런은 연방 상원의원이고 이제 60대 후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70대가 되겠지만 이분은 그 지난 2010년 대선 때도 민주당에서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지만 그랬었죠. 본인이 불출마를 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도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는 이곳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바바라 박서의 뒤를 이어서 연방상원의원이 됐고 이분은 이제 자메이카와 그 인도의 혼혈로서 네. 역시 그 마이너리티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또 이분이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꼽히는 카말라 해리스. 말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잘하면 캘리포니아 출신에도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고 출마가 유력한 사람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비토 오르크 잘생긴 그 전 연방하원의원 이 사람 이런 정도가 지금 유력 후보들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 5사람의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트윗으로 조롱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 언론들이 어떻게 분석하냐면 민주당의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관심을 갖고 좀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야 유력한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워런, 카멜라 해리스,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비토 오르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공격을 여러 차례 받은 많이 사람들. 받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지금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뭐 이 사람들 외에도 이제 또 부각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5사람이 굉장히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은 다 이제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진지한 사람들. 예, 예.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지도를 가진 네.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들 외에도 좀 관심의 대상이 있는데 역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발 좀 포기 플리즈 하고 있죠. 제발 포기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데 본인은 아직도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2020 대선 출마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지를 남기고 있고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하워드 슐츠가 전 스타벅스 CEO입니다. 네, 활발한 SNS 활동을 요즘 시작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드웨인 존슨 전 그 레슬링 스타죠. WWE 스타. 레슬링 선수 시절에는 더 락으로 유명했고요. 네. 지금은 가장 잘 나가는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이 블록버스터 영화에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예, 이 흥행 스타로서 각광받고 있는 드웨인 존슨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드웨인 존슨이나 오프라 윈프리는 뭐 인지도는 최상급이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나올지는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힐러리 같은 경우는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출마하지 않기를 바라는 인물인데 출마 여지를 남겨놔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을 경악시키고 있다는 게 지금 언론들의 평가고요.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지금 말씀드린 인물 중에는 현실적으로 유력한 인물은 하워드 슐츠죠. 이 스타벅스라는 정말 그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이 하워드 슐츠가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 사람이 민주당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2020 대선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 준비하면서 새벽에 뉴스 준비하면서 CNN이나 MSNBC 보니까 특히 MSNBC는 굉장히 그 하워드 슐츠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앵커들이나 출연한 패널들이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악담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그렇죠. 뭐 네. 이런 바로 얘기겠죠.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하워드 슐츠가 무소속 나오면 좋아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싶냐. 그리고 실제로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미팅하는 대화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에도 보니까 이 MSNBC가 보여주는 화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데 당신이 무소속 나오면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된다. 그걸 바라느냐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쫓겨나는 모습. 그래서 민주당 쪽 사람들은 굉장히 이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네. 예, 좀 알레르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것은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안 된다. 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를 그걸 알리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걸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이 MSNBC나 이 민주당 쪽에서는 강력히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 슐츠를 공격하는데 하워드 슐츠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당 시스템이 브로큰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양당 제도가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영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너무 보수화돼서 거의 극우적인 이 성향도 보일 정도로 보수화돼 있고 민주당은 지금 하워드 슐츠 생각에는 최근에 들어서 너무 왼쪽으로 간다. 진보 쪽으로 간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너무 오른쪽, 민주당은 너무 왼쪽. 그 중도 보수나 이 중도파, 중도좌파 이런 가운데 쪽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커버를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하워드 슐츠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만 싫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만 싫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세상이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문제고 공화당도 문제고 다 문제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런 네. 워싱턴 정치권 전체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민주당 후보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잘못된 정치를 시스템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게 사실 하워드 슐츠의 이런 발언 자체가 민주당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속된 말로 욕을 먹을 만큼 먹고 있는데 지금 하워드 슐츠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도 사실 특별히 나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너무 뭐 왼쪽에 좌측에 진보 쪽에 치우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그런 게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맞아요. 지금 굉장히 하워드 슐츠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 2년 선거였죠. 로스페로. 로스페로가 나와서 결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돌풍을 일으킨 것도 있지만 로스페로가 상당히 보수층의 표를 깎아 먹었습니다. 19% 득표를 올렸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아버지 네. 부시가 재선이 네. 못 되고 네.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 아칸소 주지사라는 무명 인사가 당선이 되는 이변을 낳게 했는데 그래서 제2의 로스페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공화당에게 악몽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민주당 맞아요. 쪽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네. 굉장히 낮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대선 후보들의 좀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네. 2020년 대선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왜 지금 당장 뚜렷한 선두주자 내지는 정말 괜찮아 보인다, 정말 매력적이다, 관심이 간다는 그런 정치는 사실은 잘 눈에 안 띄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누가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지만 볼 때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이 이제 2019년 이제 1월 아닙니까? 선거는 2020년 11월에 있고 네. 아직도 뭐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누군가가 이제 부각될 수 있다. 이걸 이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 앞서 말씀드린 빌 클린턴도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 도전할 때는 뭐 사실 민주당에 다 고만고만해서 뭐 7 난장이 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후보들이
그 와중에 빌 클린턴이 아. 급부상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도 살아 숨지는 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부각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력하다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 더 부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외에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재선에 도전할 거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현직 대통령에 도전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지난번 2010년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경선에서 경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반트럼프적인 인사고요. 그래서 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던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고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금 관심 대상입니다. 네. 이 사람은 우리 한인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인기 부인이 좋죠.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인물이고 굉장히 그 중도 보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오른쪽에 그러니까 극우적이나 뭐 이렇게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중도 보수기 때문에 그 민주당 쪽이나 뭐 좀 중도 성향 사람들까지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부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교포 행사에까지 참가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니까 역시 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한데 다만 지금 뭐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때 낙마 가능성이 있을 때 대안으로서 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금 거명되고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뭐 엘리자베스 워런, 조 바이든, 비토 오르크 이런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뭐 각자의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아직도 같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두고 네. 봐야죠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